네, 오늘장 모닝입니다. 반격의 2월을 만들기 위한 오늘 2월의 첫 거래일이 될 텐데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우선은 28일입니다. 1월 28일에 우리 마지막 거래일이었었고 교일을 한 5일을 연달아시다 보니까 벌써 예. 목요일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예, 일단 연휴 전 국내 증시를 잠깐 좀 되돌아본다 한다면, 네, 일단은 연휴 전 약간 쉬는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분위기가 연휴 전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그런 전망들이 좀 많았었어요. 저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그랬었고. 예, 근데, 연휴 전 그런 불확실성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쵸. 단기 급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면서, 네,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으니까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반등했던 부분 자체는 이제 수급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날 네. 상장이 좀 되면서 거기에 수급의 쏠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랬죠. 상장된 날 LG에너지 솔루션이 거래량이 약 1,600만 반지니까 대금으로 따지면 8조 원이 쏠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8조 원이 쏠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코스피 대금이 20조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휴 전날은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460만 주대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거래 대금이 2조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8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잠깐 한 거죠. 그렇죠. LG 예.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쏠림 자체가 완화가 좀 됐고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대규모 현재 선물 매도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줘야지 그렇죠. 예. 지수가 또 바닥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대규모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거의 아마 10시 정도 되누에서 아마 8, 9천 정도가 거의 유입됐으니까. 조단이 근처까지 갔죠. 그렇죠. 이제 그 흐름이 네. 오후 한 2시 반 정도까지 외국인 선물 매수가 9,700억 정도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네. 봐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9,700억 매수해서 거의 종가에는 800억대 매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버린 거죠. 그렇죠. 불과 이제 1시간 만에 선물 매수 규모 자체를 거의 매도를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 다시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 코스피 지수가 예. 거의 종가가 코스닥이라든가 고점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부분 자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예. 여전히 그날 이제 반동을 주도했던 수급의 주체가 어디냐? 수급의 주체는 결국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LG 엔솔에서도 거의 한 7, 8천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매매하고 선물도 있었고. 다 매수 규모 잘 줄여버렸는데 결국은 반등을 이끌었던 것 자체는 기관 투자가였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그렇습니다. 투자가들이 예. 현물과 선물,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가 유입됐으니까. 네. 근데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기도 했지만 반등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 또 매수에 동참을 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5일 연속 매수가 유입된 부분 자체가 낙폭 과대와 함께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었는데 특히 보험 업종들 많이 올랐던 메리차지라든가 네. 현대해상이 좀 빠지면서 특히 메리차지가 많이 하락이 컸으니까 그럼 워낙 올랐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많이 떴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삼성 SDI가 전날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랬죠. 여기에다가 또 코스닥 시장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리밸싱과 관련해 가지고 다 여전히 겹쳤네요. 그렇죠. 영향을 좀 받으면서 네. 코스닥 시장 2차전지 관련 종목들만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상태에서 시장을 마무리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워낙 종목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특징 종목들이 뭐 많은데 일부전 그중에서 특징 종목을 좀 본다 한다면 일단은 네. 시가총 상위 종목들은 SK 하이닉스가 6% 상승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고 싶은 이유 자체는 네. 이 실적 호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적이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호전됐다. 예,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이게 거군요. 삼성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1.8% 정도 좋게 나온 거거든요. 가이던스가 약 4조 2천억 약간 상회하는 쪽이 4조 1,500억 정도 가이던스였는 건데 4조 2,2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1.8%. 근데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그동안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상 실적 부합만 나와도 네. SK 하이닉스처럼 약간 상회한 실적만 나와도 시장에서
주목을 한 게 SK 하이닉스였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눈높이가 실적에 대해서는 낮군요, 지금. 네, 그렇죠. 예. SK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전망을 본다 한다면 일단은 뭐 연휴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급등했죠. 반등을 하겠지만은 제가 예.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 자체는 낙폭과대거든요. 아, SK 하이닉스 현재 주가 자체는 종합주가 지수 2,800포인트대입니다. 네. 12만 5천 원대 정도에서 좀 쉬었다가 실적 장세가 전개될 때 상승하지 않겠는가. 12만 5천. 상승 여력은 개인적으로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앞서 이제 현대건설 얘기했지만은 예. 업종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컸던 게 건설업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건설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도유 자체가 알다시피 현대 엔지니어링 IPO 철회지 안 한다고. 않습니까? 예. 향후에 다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철회를 했어요. 이게 이걸 보게 되게 된다면 앞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만큼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IPO를 철회를 하니까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된다 한다면 네. 동작사 현대건설 중심으로 건설주가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다 영향받았죠. 예, 그래서 그만큼 IPO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저도 올해 여전히 보니까 올해 추가적으로 IPO가 예정이 돼 있는 굵직한 게 거 많죠. 25조이더라고요. 다 합해서요? 예, 작년도에 근데 IPO 금액 자체가 20조 8천억입니다. 그것도 작년보다 크네요. 더 크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IPO가 가급적 발행 시장 자체가 좀 유축이 좀 되면서 유통 시장 자체가 워낙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 현대 엔지니어링 철회에 따라가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 상승 부분 자체가 그만큼 올해도 IPO 부분 자체가 관련 업체. 그러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안 해야 호재예요, 안 해야. 안 해야 호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이 상장이 좀 되면서 피해를 본 거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관련 정보 상장이 좀 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겁니다. 이제 네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라든가 대한제강이라든가 관련 정보들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상당히 상승률이 상당히 업종 내에서 두드렸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7.5%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종목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을 발표를 합니다. 예. 회사가 주당 2,300원을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높은 거예요, 배당? 작년 연말에 회사 주가가 27,000원대 있었으니까 작년 연말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배당 수익률이 8.6%입니다. 높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데. 예. 이게 관련해서 또 보니까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예. 주당 4,000원 정도를 배당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근데 배당 수익률이 7%, 8%대 정도 된 정도. 배당을 노려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배당을 감안하면 주가 안 빠진 거죠. 작년 연말 수익 그렇죠. 정도 되는 예, 거니까. 이게 실적도 엄청 양호하게 나왔고요. 주가 자체도 여전히 싸다고 좀 봐야 되겠죠.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BH는 구글, 애플 실적 호점이 발표가 좀 됐으니까 그다음 그렇죠. 금요일 날 장 끝나가 좀 발표가 됐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IG엔트가 8.2%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휴마시스 뭐. 진단 키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 검사 체계 자체가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PCR 검사부터 해주지 않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직접 선별 진료소라든가 보건소 가서 그렇죠. PCR 검사를 좀 받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밀착 접촉자라든가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별 진료나 보건소를 이용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먼저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이 뜨면. 나오면 네. 이제 보건소라든가 선별 진료 가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네. 고른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가 진단 키트 자체가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뭐 토마토 그룹 같은 경우도 오늘 전체적으로 임직원들 검사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예. 임직원들 출근하게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아. 자가 진단 키트 검사를 받고 출근을 허용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기업체들이 이걸 많이 자가 진단 키트 그렇죠. 수요가 급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자가 생겼어요.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가 휴마시스입니다. SD 바이오센스도 여기 들어가죠. 네, SD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두 개 회사하고 그다음 레피전이라는 회사가 레피전. 식약처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 그 중에서 휴마시스라는 거죠. 어쩐지 예,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SD 바이오센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75%거든요. 아, 그래서 휴마시스가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120만 주를 샀어요. 이게 120만 주는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한 300억 정도 가지면 되는데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주 외국인 투자가들 700억 샀는데 이 종목을 거의 반 정도 샀다는 거죠. 예. 참 쏠립니다, 외국인.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작년 11월 29일에 오미크론 확산이 좀 되면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예,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목표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건 수요를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주 연휴 앞둔 시장을 요약해본다 한다면 연휴 앞둔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반등으로 좀 마감이 좀 되면서 장대 양보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 한다면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 정도가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에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1월 때 워낙에 손실을 많이 봤다. 검은 1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다면 2월을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투자 전략 중요합니다. 워낙에 미국 증시가 그냥 많이 갔잖아요. 예. 쉬는 동안. 어떻게 예. 될까요? 그렇죠. 연휴 기간 동안 미 증시가 오늘까지 해서 4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와 예. 어떤 미국 시장의 주요 종목들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올랐는지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보시게 되게 되면 다우 지수가 4일 동안 2.6% 올랐고요. 나스닥 시장이 오늘까지 반영한 거니까 나스닥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8% 올랐습니다. 3%씩 올랐어요. 막. 예, 그렇죠. 이게 예. 다우 지수 대비해서 나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돋보이게 올랐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낙폭 과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의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대표적인 스탁 550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1% 정도. 유럽 증시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네, 안 빠졌습니다. 견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일본 시장은 아시아권에서 일본 시장은 열렸거든요. 네. 중화권 증시는 다 닫고. 쉬었고 예. 일본 증시가 3.1% 올랐고. 순전이죠, 중앙.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긴장 관계 때문에 그 러시아 증시를 봐야 되는데 네. 러시아 증시도 4.6% 셌네요. 올랐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를 보게 되면 애플이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약 네. 10%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이 7.9%, 그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빠졌지만은 8.1%,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7.4%,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약 15% 셌네요. 올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대표적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8.1%, 그다음에 로블록스 회사가 오늘 좀 빠졌지만 15.9% 올랐다. 제일 셌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 자체도 당연히 오늘 뭐 급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 미 증시의 상승을 감안한다 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 뭐 100포인트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장이죠. 당연하죠. 예. 더 가야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투자 심리가 또 있어서. 이게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은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다 좋습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 아니라고 좀 전에. 그렇죠. S&P 기업 기준에 78%가 실적이 예상적으로 좋게 나온다지 않습니까? 기술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오늘 뭐 메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대부분 다 실적들이 다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내 기업들 실적들은 어떠냐? 네. 거의 성장률 중심으로서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전 평균적으로 가치주도 포함해가지고 10종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네, 4분기 반대. 실적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둬야 됩니까? 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항상 우리나라 4분기 실적 자체는 예. 안 좋습니다.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털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통상 그래 왔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감안을 네, 해야 네. 하는데 그래도 그 차이가 있다. 그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한다더라도 국내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다. 빠진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있지만은 네. 수급적인 LG 엔솔과 관련된 수급 쏠림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좀 IPO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또 수급 쏠림 자체는 좀 완화가 좀 되겠죠. 완화가 좀 되면서 바둑이 좀 본격화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연휴 전에 외국인 투자가 선물 9,700~800가지 샀다가 다 훅 줄였죠. 줄여버렸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거의 5조 원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 네, 네. 아무리 외국인 투자가들도 투기적으로 선물 매도한 사람 투자가들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환매수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프로그램 매수의 이익과 더불어서 음. 지수 상승을 이끌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고객 예탁금 자체는 지금 75조 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 청약 자금 자체가 안 빠져나간 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링 IPO를 대비해가지고. 근데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취소가 좀 됐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게? 그렇다 예. 한다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IPO 자금이겠지만은 예. 고객 예탁금은 사상 최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현재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코스닥시장 전체 시장 잔고가 22조 원입니다. 그 정도면 부담스러운. 아닙니다. 22조 원이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바닥 수준이다. 네, 그럼 거의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작년 1월 말에 코스닥시장의 전체 시장 잔고가 21조 원이 가장 낮았는데요. 현재 그렇군요. 22조 원인데 신용융자 잔고 자체는 3일 정도 후행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명절 전에 많이 털렸을 거고 오늘 또 만기 때문에 5일 동안 만기 때문에 털린다 감안하면 아마 21조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의 바닥이군요. 이게 신용융자 잔고가 바닥이면 주가는 바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성 매도 물량 자체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도 거의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본다면 없어진다.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매물 급감 속에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가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당연히 이제 낙폭과대 중심의 반등이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타겟이 될 겁니다. 그렇죠. 현재 실적보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네. 앞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먼저 주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네.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서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이 이제 뭐 보험이라든가 금융업종들이 약간 뭐 반등 탄력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동안 갔었던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소형 종목들이 수급이 강할 것 같다. 네. 개인 투자가들이 연휴 때문에 많이 쉬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명절 전날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 1,600억 정도 팔아놨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낙폭과대 함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업종으로 따진다 하면 전반적인 업종인데 제가 보기엔 IT, 뭐 철강, 그다음에 성장주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등 탄력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업종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IT 소비장, 2차전지 자율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어떤 종목 지금 모르는 사람들 본다면 네.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는 크게 보면 코덱스 200 레버리지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지수 추종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지수 상승률의 2배 가까이 변동성이죠. 그렇죠. 1% 올라가면 2% 정도 가고. 올라가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드번호 122630 네.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제 코스피 코스피에서는 대표적인 200 종목을 지수화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에서는 233740 150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를 네. 차트를 보니까 많이 빠졌죠. 그러네요. 예. 아. 이게 종목을 세부 정도 올라가니까 종목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쪽으로. 이 부분은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쪽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래도 종목 고를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앞서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낙폭과대를 좀 신경 써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예. 아무거나 또 낙폭과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1월 달로 본다 한다면 10.6% 빠졌고요. 예. 코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15.6% 빠졌습니다. 많이 이제 더 코스닥 시장이 더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거죠. 예, 많이 예. 커졌는데 예. 업종으로 따지면 앞서 얘기했던 가장 많이 빠진 게 제약업종입니다. 그렇군요. 제약업종이 19.5% 빠졌고요. 예. 제약주가 그다음에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코스피 시장에 네이버, 카카오들이 포함된 쪽입니다. 인터넷 쪽. 예. 그다음에 이게. 기계 쪽이 많이 빠졌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건설기가 급등했다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군요. 그런 것 기계 업종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많이 빠진 게 종목 수로 보니까 양시장의 종목이 한 2,300개, 400개 가까이 되는데 네. 보니까 제가 25% 이상 빠진 종목이 965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40% 종목이 거의 다예요. 25% 이상 빠졌고요. 예. 30% 이상 빠진 종목이 300개가 넘습니다. 종목들이. 아무거나 사도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시장 생각이. 자체가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도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실적 네.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도 무관하게 빠진 종목들이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종목 대비해서 20일 고가 기준의 주요 종목들 단기 하락률을 제가 좀 표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크래프톤이 41% 빠졌습니다. 게임 중에 1등이네요. 근데 크래프톤을 사야 되느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지금 2조 2,200억인데 4분기 때 지금 네. 1,700억 정도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전망이 안 좋네요. 그렇죠. 1,300억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닝 쇼크니까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반등 나오면 폭이 크게 되면 실적이 안 좋게 나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하이브 같은 경우도 34% 빠졌지만 실적 전망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상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전망은 좀 우선 제하고요. 덴티움은 괜찮고요. 실적도 예, 괜찮고 주가 덴티움. 많이 빠졌고. 예.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예. 효성 첨단 소재는 실적 발표됐습니다. 가이던스 대비해서 20% 정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렇군요. 어느 정도 낙폭이 충분히
주가 싸니까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제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두산 푸얼스, 그다음에 CS 윈드도 실적은 나쁘지가 않는데 주가 많이 빠진 것 같고 관심인 것 같고. SK 바이오언스 28.7%, 후성 같은 경우도 실적은 양호하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들 네. 관련 종목들은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한 종목인 덴티움이라는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CS 윈드 후성 중에서 덴티움을 골라오셨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본 거죠? 네, 일단 예. 실적입니다. 일단은 고점 대에서 많이 빠졌고요. 앞서 31.6% 정도 빠졌고. 네, 많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어때요, 전망이?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나올 거라는 아, 전망입니다. 170억 정도면 거의 분기 최대 실적이거든요. 예. 매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잘 나가네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이 자체는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영향을 약간 좀 받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대적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한때는 수혜주로 부각되는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었는데 일단은 약간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쪽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니까 네. 중국 내수 경기 부양치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수입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은 계속 최대 실적입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그다음 올해도 계속 실적 성장이 전개되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러네요. 올해 예상 실적 때 PR이 11배 되는 수준인데 임플란트 회사가 PER 11배까지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싸다. 그렇죠. 15배 아래까지 내려온 적은 주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15배가 평균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저점이 좀 충분히 작년 11월 달 쌍봉이 좀 쌍바닥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현재 오늘 주가 뜰 것 같은데 아마 57,000원 정도 전후에서 매수가를 잡아보시고 매도 가격은 68,500원, 손절 가격은 5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많이 밀렸던 단기 낙폭과대, 그 중에서도 실적과 같이 연결해서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덴티움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